지금부터 원광대 글로벌 인문학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로는 한성국 교수님 모셨는데요. 한성국 교수님께서는 정보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자 하셨고요. 인터넷 정보 그리고 의미기술, 우리 이제 세만틱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영역에 관련해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학교에서도 창업지원센터 센터장 그리고 인력개발처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도서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 학기 우리 글로벌 인문학 큰 주제, 이 글로벌 세계와 한국 문화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 이번 강좌 제목은 이 정보화 시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는 이 정보화 시대 또 지식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 스마트폰, 카카오톡, SNS,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거 빼놓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활동하는 인간을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정보혁명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여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현재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좀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마트 TV, 스마트 아파트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캠퍼스, 이 가전제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 공간까지 사회 변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스마트라고 하는 뜻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사물들이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물이 똑똑하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과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물음은 인간관계의 소통이 오늘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한 60분 정도 교수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장 명품 강의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김정현 교수님께서 하시는 글로벌 인문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 강의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김정현 교수님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글로벌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글로벌 인문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인터넷 기술, 스마트 인터넷 기술 이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과 공학에 대한 융합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스마트 시대의 소통.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으면 소통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소통의 모델, 좀 약간 이론적인 것 같지만은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소통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의 기술의 발전이죠. 여러 가지 소통의 기술들이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그런 소통의 기술이 발전되어 나온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죠.
이런 소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소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이란 무엇이냐? 좀 딱딱한 얘기 같지만은 소통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각과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또는 언어 혹은 몸짓, 화상 등 물질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전달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다. 또는 물질 기호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면은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달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통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연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이것도 저와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죠. 소통하는 과정이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죠. 아이들이 놀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소통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같이 안부를 전하는 거 이런 것도 소통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연에 봄이 왔어요. 와, 봄이 와가지고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죠. 이것도 소통이죠. 저자와 책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쁜 여학생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통이죠. 자기의 옷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아주 사랑의 소통을 나누고 있죠. 이것도 역시 동물하고 애완동물, 반려동물하고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와, 이 말은 너무 잘 알려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동물, 사회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을? 예, 그렇죠. 소셜 이렇게 얘기하죠. 소셜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소셜 네트워크 한다. 이런 것도 벌써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었던 사회적 동물이다. 이 얘기는 소통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소통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모 커뮤니쿠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원래부터 소통하는 동물이다. 해서 호모 커뮤니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만 소통을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게 있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들도 어때요? 먹이를 찾아갈 때 서로가 일개미를 만납니다. 그러면 안테나로다 몇 번 건드려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야, 저쪽에 먹이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가요. 그러면 동료를 갖다가 물어서 끌고 가는 거죠. 만약에 길을 놓치게 되면은 돌아서서 입으로 끌어당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미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소통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미만 집단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죠.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또 뭐 있습니까? 벌도 있죠. 그렇죠. 벌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생물학자 카를 폰 프리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그러한 집단이죠. 거기에는 여왕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벌도 있고 병정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집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연구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벌들이 춤을 춥니다. 어떻게? 이렇게 벌들이 춤을 추는데 여기에 먹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춤을 춰가지고 이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집과 그 다음에 여기 그 태양과 이것이 먹이가 있는 꽃이 있는 곳이 같다 그러면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춤을 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꽃이 40도 각도가 있으면은 40도 각도로다가 춤을 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벌들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벌의 소통을 갖다가 밝혀내가지고 이분은 1973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이것을 통해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인류죠. 그렇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은 결국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인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소통이 들어가는 낱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통 하면 소통이 들어가는 낱말 뭐가 있을까요? 예, 또요. 자, 소통이 들어가는 낱말. 예, 소통이 들어가는 낱말 우리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 남녀 간의 소통,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요즘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너무 그 세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과 팀장 간의 소통, 이웃 간의 소통. 이웃 간의 소통도 잘 안 되죠.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싸우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객과 기업 간의 소통, 이거는 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종교 간의 소통,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신과 인간의 소통, 문화 간의 소통.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문 간의 소통. 너무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고 서로가 소통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융합적인 그런 인간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융합적인 학문 간의 소통도 필요한 거죠. 요즘에는 인간과 동물 간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 로봇 간의 소통 이런 식으로다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는 소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있죠. 그렇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리더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좀 약간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호간의 작용입니다. 소통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작용이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안에 소통을 하기 위한 통신 채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어때요? 여기 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과 직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막혀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할 때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우리는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소통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들은 청자가, 수신자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소통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죠. 이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잡음이 들어가죠. 잡음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의견을 갖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제대로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발신자에서의 잡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갖다 들은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뜻을 잘못 왜곡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잡음도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통신의 채널에서 통신 통로에서의 그런 잡음도 있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잡음과 같은 요소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통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통의 기술이죠. 통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통 기술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시시대 때는 어때요?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알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산업사회에서는 전화를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무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소통을 발전되는 과정을 갖다 보면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그림을 그렸었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언어로 이야기하다가 언어는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공간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을 갖다 계속해서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문자를 만든 거죠. 문자를 만든 것도 소통을 갖다 저장하고 보관해서 영원히 남기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소통의 욕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들이 어땠습니까? 책으로 출판이 되죠. 구텐베르크에 의해 가지고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보급이 되고 소통할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소통의 영역이 무지무지하게 확대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금속 활자의 발명이 소통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활자 종이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자시대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방송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라디오와 TV가 나오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혼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수백만 청취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소통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V가 나오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음성과 영상을 전달하는 그러한 소통의 역사에 변환이 또 가져왔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나왔죠. 전신, 전화, 팩스 이와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서 소통이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결국 소통의 기술을 갖다가 발전되어 나온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소통은 인간에게 중요한 아주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소통이 발전되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최근에 그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소통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인 소통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바로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소통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컴퓨터와 여기 있는 컴퓨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로빈son 크루소가 고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로운 컴퓨터죠. 그런데 이런 외로운 컴퓨터를 연결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통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 기술은 별거 아닙니다. 컴퓨터 기술은 빠르게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되고 인터넷이 만들어지니까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컴퓨터 쓸만합니까? 에이, 그냥 게임이나 하고 문서 편집이나 하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인터넷이 연결됨으로써 어땠습니까? 컴퓨터 또는 그 소통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연결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해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느슨한 속도가 아니라 1초에 빛의 속도로다가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통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얘기했었죠. 이제 세상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소통하고 있는가? 빛의 속도로 하고 있다?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다? 아니되라는 거죠. 얼마나 빠릅니까? 생각의 속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로.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나온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저 먼 은하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처럼 전 세계가 생각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세계 어느 곳 가도 끊임없이 막힘없이 빠른 속도로다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져온 소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뭐냐면은 인터넷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응용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메일입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응용한 것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은 뭐죠? 편지잖아요. 그렇죠. 편지. 예전에는 종이에다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봉투하고 우표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우체부가 그걸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또 우체부가 발품 팔아가지고 해당하는 데다가 갖다가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이 나왔거든요. 이메일은
여기에 E가 뭐죠? 약자가 엘렉트로닉, 전자라고 하는 뜻이죠. 전자우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자우편이 나왔어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빛의 속도로, 생각의 속도로다가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죠.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은 보통 어땠습니까? 저쪽에 익산에서 부산까지 보낸다 하면은 3일, 4일 이렇게 걸렸어요. 좀 빠르게 보내면은 돈을 좀 내서 빠르게 보내면은 뭐 이틀 이렇게 되고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편지를 써가지고 띵 하면은 바로 사람에게 도달된다. 전자우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통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우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와, 게시판이 되는 것도 나왔죠. 전자게시판. 그래서 예전에는 게시판 오면은 여기 건물 앞에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다가 게시물을 갖다가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게시물에다 부착하지 않고 이렇게 전자 게시판에다 하면은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소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자 게시판들이 일반화된 거죠. 이것도 역시 전자우편에서 파생된 그러한 새로운 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게시판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전자 게시판에서 댓글을 달잖아요. 그렇죠. 댓글을 달면서 그 글을 쓴 사람과 나하고 소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 공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으로 이렇게 그 소통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 게시판만 아니죠. 우리가 또 가끔 가다가 채팅한다고 그러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요. 바로바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아마 네이트원 이거 써보신 친구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때 네이트원 써본 그런 그 옛날 추억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매일매일 네이트원 가지고 친구들 오고 문자 톡하고 이랬었죠. 네이트원 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이트원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전부 다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이만큼 소통의 기술, 소통의 방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IM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트 메시징이죠.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메시지를 본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죠. 즉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채팅 사이트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통의 기술이 인터넷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시대에 소통의 도구가 몰락을 했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기 아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편지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친구한테 전달하거나 카드도 요즘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되면 다 카드 만들고 연합장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연합장 보내고 카드 보내는 것들 다 없어졌죠. TV이죠. 요즘에 TV 이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스마트 TV예요. 스마트 TV. 그래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TV들이 나오고 라디오. 예전에 집집마다 라디오가 가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라디오 안 듣잖아요. 아마 예전에 라디오 하면은 AM 라디오, FM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도 있었는데 AM 라디오, FM 라디오 이런 거 우리 친구들 감이 안 올 겁니다. 아마 라디오 하면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나요?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라디오? 내가 보니까 그 원유상 교수님 차에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라디오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에 액세서리로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은 FM 라디오를 사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팩스 같은 거, 사무실에 혁명을 가져왔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시판 같은 것도 다 없어졌죠. 신문, 잡지, 대중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눈물 젖은 편지를 써보신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물 젖은 편지를 카톡으로 보낼 수 있나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노래 들으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 감이 안 와요. 이게 어떻게 눈물 젖은 편지를 갖다가 몰래 전달하고 있을까? 이렇게 소통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소통의 역사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확실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인터넷이 이렇게 바뀐 거는 이미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예전에는 인터넷이 PC와를 연결했어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인터넷 시대, 사람 인터넷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과 사물,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오고 이러한 모든 사물들이 인간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소통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보세요. 모든 만물과 소통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탁자나 마이크나 카메라나 사람과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는 기본이에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물, 식물, 그다음에 사물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물들이 지능화됩니다. 만물이 지능화가 돼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는 SNS가 등장했는데, 앞으로는 만물이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천지개벽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다 소통을 위해서 개벽하고 있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물 소통의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다 소통을 하게 됩니다.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선박,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도로, 모든 것들이 다 소통하는 이러한 만물 소통의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을 좀 살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달리는 차가 서로 차끼리 소통합니다. 차끼리 소통하고, 차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신호등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하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야, 앞에 그 사고가 났으니까 천천히 와. 이제는 차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죠. 집에 이렇게 뭐 가전제품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죽은 사물들이 아닙니다. 다 살아서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등이나 TV나 책꽂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4의 혁명, 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의 대중화가 앞당겨지면서 실생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 가까이 가면 실내 등이 켜져 있고 냉장고에 말을 걸면 알아서 식품을 찍은 사진도 전송해 줍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설치된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음식 조리법을 띄우고 타이머를 작동해 조리 시간도 설정합니다. 또 요리를 준비하면서 뉴스도 검색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드라마도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가구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신개념 가구 스마트 퍼니처입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주부라는 점에서 주방 가구를 이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의 상용화가 앞당겨지면서 주부들의 퇴근길 장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친구와 채팅하듯 모든 식품들이 메신저로 냉장고에 말을 걸면 여기다 냉장고에서 안에 말을 보관 걸죠. 중인 식품을 찍은 무슨 사진이 일이세요? 왜 스마트폰으로 부르셨나요? 전송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물 인터넷 냉장고가 기술을 말을 활용해서 주부들이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 가까이에 가면 실내 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작동하는 등 집이 스스로 주인을 맞이하는 스마트홈. 미래의 집이 현실로 한 발 한 발 다가오면서 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올해 약 49조 원 규모에서 5년 뒤엔 114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이런 전망입니다. 식으로다가 전자레인지가 YTN 이야기합니다. 이교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뉴스 나온 거 이거 옛날 얘기 앞으로 올 미래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것보다도 더 지능화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익산에서만 있지 말고 마음을 크게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세상이 크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뉴스 나온 것들, 이것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뉴스보다도 더 발전되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사례를 보면은 이와 같이 칫솔입니다, 이거. 그래서 칫솔로 이렇게 치아를 닦게 되면은 이빨의 상태, 얼만큼 치아를 갖다 잘 닦았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입안에 그 치아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저귀 있죠. 애기 기저귀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애기가 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기의 쉬나 또는 응가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건강을 파악을 해줍니다.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굉장히 애기 기르기도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신발을 신으면은 나의 건강 상태를 다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도 다 마찬가지죠.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연결이 돼서 소통을 하면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소가 있죠. 농장의 소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래서 농장의 소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AI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기의 건강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우유를 생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분에 따라서 옷이 다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이러한 전등들을 스마트폰으로다가 제어하고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나가서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처럼 생겨가지고 스마트워치죠. 나의 건강 상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이런 스마트워치.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전부 다 스마트워치로 다 대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들이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만물이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그 소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가 기계가 하는 다차원적인 그 통신 소통을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정보화 시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이미 초연결 사회의 입구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초연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연결 사회는 만물이 소통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소통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웹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들이죠.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다 연결해 놓는 거죠.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문서의 저장고를 만든 것이 바로 웹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문서들만 연결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문서만 연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연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 사진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텍스트나 영화나 이메일이나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죠. 정보를 연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거미줄과 같은 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정보의 그물을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으로서 등장한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소셜 미디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자,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했을 때 방송이나 통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죠. 대중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대중 미디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라는 거죠. 조직이나 모임, 개인 이런 것들을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웹 기반의 모바일 기반의 기술을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도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셜 미디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블로그,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소셜 공유, 위키, 동호회, 카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윗젯, 포드캐스트, 채팅, 이런 것들 다 소셜 미디어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이런 소셜 미디어에 다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여기 자기 블로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블로그, 예, 여기 계시네요. 요즘에 블로그죠. 이 블로그는 뭡니까? 기본이죠. 자기 블로그 하나씩 갖고 있어야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블로그 같은 것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블로그죠. 블로그는 개인 미디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미디어를 우리가 블로그라고 합니다. 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또는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맛집을 소개하고 여러 친구들에게 맛집을 소개해줘. 서로 소통하는 거야. 야, 어디 가봤더니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맛집을 하고 소개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행 다녀온 소감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했을 때 독서 일기,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본 소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소통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됩니다. 겨울방학 되면 아마 외국에 여행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여행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디서 정보를 찾습니까? 블로그에서 찾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야, 거기 가봤더니, 런던에 가봤더니 어디가 굉장히 재밌더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정보를 얻는 거죠. 그냥
웹사이트에서 런던 해가지고 검색하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바보죠, 바보.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소통을. 그러니까 여행을 같은 데 했을 때는 브로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하고 또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이제 완전히 소통의 혁명을 가져왔죠. 그래도 소통하면은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게 이제 새로운 소통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는 소통의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야후 360, 그 다음에 여기 레딧, 유튜브, 이러한 소통의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죠. SNS라고 하는 것들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카카오톡, 이게 많이 쓸 거예요. 카카오톡은 2013년 7월이죠. 7월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억 명이라고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인구죠. 그렇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데만 그거 빼놓고서 하면은 거의 그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통의 혁신을 가져온 SNS들이 있습니다. 소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소통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출현이죠. 2007년 6월 달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아이폰 이렇게 돼 있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자,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스마트폰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던 소통의 도구를 하나로 뭉친 거죠. 하나로 뭉친 거예요. 전화, 예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기본적으로 되죠. 인터넷으로 소통했어요. 그것도 뭉쳐놨죠. 그 다음에 웹도 소통했었죠. 블로그로.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것도 들어있어요. 모든 소통의 도구를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소통의 혁명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여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었었고 기술이 발전한 거죠. 불과 2007년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3세대 아이폰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10년에 4세대 아이폰이 나왔었고, 지금 5세대 아이폰, 6세대 아이폰이 나왔죠. 이와 같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을 모두 하나로 뭉쳐놓은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통의 만병통치약.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인해서 소통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하게 바뀌었죠. 스마트 가전, 스마트 교육, 스마트 캠퍼스,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하게 바뀌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화 되는 거는 똑똑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물이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물이. 그리고 우리는 사물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물이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물과 소통하는 방법도 바꿔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의 혁명이 일어났죠. 어린아이들은 유아 때부터 뱃속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뱃속에서. 그리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통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소통의 모델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죠. 이게 소통의 모델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발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고 그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되는 채널이 있었고 이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상호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소통의 모델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소통의 모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이렇게 됐죠? 소통의 기술, 이게 완전히 혁신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의 기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소통하는 사람도 이제 바뀌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이 소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룹도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도 이야기를 합니다. 와, 건물이 위험해. 도로가 위험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죠. 와, 나를 갖다 좀 고쳐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동식물도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파요. 나 좀 간호해 주세요. 이렇게 동식물도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을 하게 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사람뿐만 아니라 차, 자동차, 다리, 그 다음에 로봇, 옷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통하게끔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소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술이 바뀌었어요. 이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발신자나 그 수신자 이것도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다. 이런 얘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보다도 오히려 사람과 만물 간의 소통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통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가? 소통의 기술, 우리의 현대적인 소통의 도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소통의 도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통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통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소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바람직한 소통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요즘에 보면은 매일 해외 뉴스 보면은 이슬람 국가 IS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참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그 원시적인 이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강도 사건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흑인 퍼거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이런 강도 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시위도 많이 생겨죠. 시위도 거의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끊임없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화도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영화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영화들은 다 어떤 영화들입니까? 이런 액션 영화들이죠. 다 액션 영화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네 가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네 가지 그림에? 네 가지 이거 보고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네 가지 그림의 특징. 뭘 느끼시나요?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참 잘하시네요.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렇죠. 가면을 쓰고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이거를 갖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유식한 말로 가면을 쓰고 있고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현대의 우리가 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옛날에 소통할 때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군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통의 공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통의 매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변태 똥꼬, 괴칭이 괴덕과 얘기하는 거고, 좌팔, 강헌터, 이런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사우색,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친구들, 아이디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쁜 꼴통, 와, 여기 갯마, 복수는 나의 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은 면대면으로 소통을 하고 그 상대방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가면을 쓰고 거짓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거, 그거를 갖다 믿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들. 인터넷 공간에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임할 때 보면 어때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자기 아바타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박이쁜이 오고 북한의 기쁨조 오고 북한의 피바다 오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적인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숨기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때,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실제는 본래 나는 굉장히 착한 나예요. 그런데 어때요? 인터넷 공간만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지킬 박사예요.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인터넷 공간만 들어가면은 하이드로 변신하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을 앞세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을 앞세운 소통이 아니라 지금은 감성적인 소통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갖다 상실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런 대화의 방법도 잊어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익명성은 소통에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명성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익명성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 소통을 할 때 언어 폭력이 심한 거죠. 그렇죠. 야, 미친놈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상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정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뭡니까? 소통을 할 때 다 욕으로 하는 거죠, 욕으로.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거의 30%, 40%는 다 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을 한다는 자체는 그 친구의 뭡니까? 이성과 그리고 그 친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욕하는 친구, 그 친구는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거든요. 누가 누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 현실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소통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돼요. 폭력적으로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언어도 파괴됐죠. 이렇게 소통의 언어도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10개의 단어들, 이거 청소년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에서 5개 이상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청소년들이 쓰는 거예요. 5개. 알고 있어요? 5개 이상 나는 이해하겠다. 이런 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해요. 나 오늘 지금 생선 사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선? 야, 그러면 생선? 뭐 생선이야? 우리는 생선이라면 고기예죠. 생선이 뭡니까?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사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선을 사러 간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게. 그렇죠.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메시지가 서로가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소통의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의 단절의 세계에 가고 있어요. 여기 엑셀 이렇게 돼 있죠. 악셀. 이거 악셀 하니까 이건 뭐 엑셀인가 보다. 뭐 파워포인트 엑셀인 거 엑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엑셀이 뭡니까? 액세서리라고 그러네요. 액세서리.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소통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 간의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인 간의 소통. 정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러죠. 옛날에 소설에 보면은 어머니와 자식이 앉아가지고 겨울밤에 두런두런 옛날 얘기를 나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떡합니까? 1대1 소통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죠. 개인 소통보다는 대중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대중소통이.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중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자,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팔로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시원입니다. 시원. 14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원이 한번 트위터면 어떻습니까? 140명한테 날아가는 거죠. 소통을, 혼자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140명한테, 14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걸 갖다가 완샷에 140명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슈퍼 주니어의 이동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 싸이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한번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대다수의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트위터 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이회수죠. 이회수 대략 130명 정도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회수가 한번 트위터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냥 들뜨는 거죠. 그렇죠. 와, 요즘에 정부가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래? 딱 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회수가 얘기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판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 그리고 집단적 소통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단적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위가 많은 거 이것도 바로 인터넷에서 집단적 소통을 하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어요. 70년대도
80년대도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시위가 1년에 4-5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시위입니다. 매일 시위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위의 횟수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비교해 보면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위터나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시위의 횟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개인적인 소통보다도 집단적인 소통을 더 즐기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소통이 현실 사회에서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성은 그리고 언어 폭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단성은 어떻습니까? 1대1로 싸우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도록 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싸우다가 한 친구가 쓰러지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벌리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패야 돼요. 한 놈이. 이게 바로 집단 폭력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윤일병 사건 같은 거 이것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도 바로 인터넷에서 소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폭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할 때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살할 때까지 괴롭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기술이 가져온 정말 나쁜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현대적인 소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보셨어요? 헐이라고 하는 영화? 지난 5월 달에 했었던 영화죠. 자, 이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나 외로워요. 그리고 소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도 소통을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도 소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컴퓨터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속에 있는 헐이라고 하는 사만사라고 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었죠. 만물이 소통하는 시대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이야기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Oh. Hi. Hi. How you doing? I'm well. How's everything with you? Pretty good, actually. It's really nice to meet you. Yeah, it's nice to meet you too. 자, 컴퓨터 속에 있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거. Oh, what do I call you? Do you have a name? Or... Yes. Samantha. Really? Where'd you get that name from? I gave it to myself, actually. How come? 'Cause I like the sound of it. Samantha. When did you give it to yourself? Well, right when you asked me if I had a name, I thought, yeah, he's right, I do need a name. But I wanted to pick a good one, so I read a book called How to Name Your Baby, and out of 180,000 names, that's the one I like the best. Wait, you read a whole book in the second that I asked you what your name was? In 2/100ths of a second, actually. Wow. So do you know what I'm thinking right now? Well, I take it from your tone that you're challenging me. 자, 이와 같이 기계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기계가 있으면은, 기계하고 얘기해야 돼. 야, 오늘 글로벌 인문학에 갔다 왔는데, 야, 굉장히 재밌더라. 야, 요즘에 그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더라. 그래. 그렇지. 이렇게 기계와 이야기하는, 정말 자기 감성을 갖고 기계와 얘기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겠어요? 혼자서? 닭살도 쪄, 이게. 그렇죠. 아무도 없는 기계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기계와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ew message from Sebastian. Great. 이야기하는 거지. We got the go ahead. Can you meet at 10? 이거는 2007년의 그 상황입니다. Play my running mix. What's the traffic like around here? Here's the traffic.
이야기만 Text my 오면은 wife, I'm 이렇게 gonna 다 be 30 알려줘요. minutes late. Is it going to be chilly in San Francisco this 기억을 얘기를 해야 weekend? 돼, 이제. Not too cold. Maybe down to 61 degrees in San Francisco. 날씨가 어떠냐? What about Napa Valley? 이거 다 알려줘. Doesn't seem like it. How many cups are in 12 ounces? 요리할 때도 Let me think. 이제 기억을 Okay, 얘기하는 here you go. Set my timer for 30 minutes. 30분 Okay, 체크해줘. 30 minutes and counting. 맹인입니다. New notification from messages. Sandy Chen. Are we still on for dinner tonight? Reply. Sure, I'll be there. Here's your reply to Sandy Chen. Sure, I'll be there. Send.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 그 애플 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로이드에도 전부 다 음성으로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로 기계하고 야, 저기 원광대학교 전화번호 좀 찾아줘봐. 하면 얘가 다 찾아주죠. 그렇죠. 이제는 기계와 얘기하는 것에 숙달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힘들어졌어요. 사람과 사람도 허우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언어 폭력이 있고 어떻게 내가 의사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사물과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앞으로 반려 로봇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2, 3년이면은 노인들에게 반려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로봇하고 노인은 얘기해야 됩니다. 야, 내가 허리가 아픈데 여기 좀 주물러 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로봇과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소통에서 소통의 중독이 생기는 거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죠. 공부 시간에도 어떻어요? 이렇게 엎어져 자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카톡하고 하는 친구도 있죠. 가족이 모였는데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카카오톡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와, 부부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소통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진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어때요?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 안 해요. 카톡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소통의 현실입니다. 자,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와, 우리 친구, 아주 영화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저기 이거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세요. 예. 이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 나오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소통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보다 더한 슬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슬픈 영화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중독된 거죠. 이런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과연 소통으로서 도구로 하고 있는가? 얼굴 소통, 두 얼굴의 소통이죠. 카카오톡이.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에 대한 그 소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소통 중독이 돼가지고 어때요?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정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런 걸 나누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상실됐죠. 대화에 집중 못하고 서로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소통 단절의 시대가 우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소통의 특징,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있죠. 트위터의 창시자 했었던
이거 잭 도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때요? 140자면 충분하대요. 소통을 할 때 140자면 다 소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트위터는 원래 140자라고 하는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통 길게 하지 말자. 짧게 하자. 이게 바로 그 트위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짧게 얘기야. 긴 말 하지 마. 단문으로 보내. 단문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짧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 나눔, 지식 콘서트 하면 이 테드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 이런 테드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드를 못 했었는데 이런 테드 같은 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테드는 어떻습니까? 한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면은 몇 분 동안 이야기합니까? 18분 동안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8분 동안에. 그거보다 길어지면 어때요? 짜증난다는 거죠. 자, 오늘같이 글로벌 인문학 이제 거의 1시간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1시간 강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소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 어때요? 아, 짜증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의 소통은 짧게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하자. 이게 바로 현대적인 소통의 특징이 바로 이런 그 트위터 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죠. 다 그렇죠. 강의도 어때요? 강의도 짤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짤강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학. 아, 골치 아파.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3분 안에 끝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3분 안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짧게 얘기해 주는 거야. 긴 말 하지 마. 귀찮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길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낙오된 사람과 같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강의도 테드식으로다가 18분에 끝나는 강의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18분 안에 딱 끝낼 수 있게끔 1시간을 18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바로 올바른 소통, 현대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어때요? 그 영상도 어때요? 영상도 30초 영상제가 있어요. 30초. 그러니까 30초 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예전에 광고도 길었었잖아요. 근데 광고는 15초 정도가 광고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15초짜리 광고 안 옵니다. 이제는 10초짜리. 그리고 최근에는 광고도 어떻게 광고합니까? 아마 영화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영화관에서 광고가 길게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10초 안에 끝나는 겁니다. 10초 안에. 짧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글로벌 인문학에 오신 이거 강사 강의하시는 분은 너무 길게 얘기하네. 저 놓친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짧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짧게. 결국은 소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하면은 어떻습니까? 소통은 말의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은 이와 같이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통했을 때 시각적인 요소, 표정이나 몸짓, 제스처 이것이 정보 전달의 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 억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38% 정도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카톡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서로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나누는 거 이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하죠. 자, 이렇게 되죠.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어때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전화를 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어때요? 시각적인 요소가 없죠. 못 봐요. 못 봐. 청각적인 요소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죠. 시각장애인이 소통하는 방법이죠. 시각장애인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카톡해요. 카톡하면 어떻습니까? 시각적인 요소 있어요? 없죠.
시각적인 요소가 있긴 있죠. 거기에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냅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런데 그게 감정의 표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청각적인 요소도 없죠. 글자만 날아갑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눈과 귀가 먼 장애인들이 하는 소통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때요? 소통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장애인이 하는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정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는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왁짝지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전부 다 소통이 단절이 되고 자기 카톡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개콘에도 보면은 개그 콘서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소통이 단절된 이러한 코미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통에 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소통에 대한 책들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적인 이 스마트폰 편리하다고 자주 쓰다 보니까 어느덧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미국에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또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 고정된 시선. 최근엔 디지털 청정지대라던 뉴욕 지하철까지 와이파이가 터지면서 얼굴을 맞댄 대화는 더 사라졌습니다. 얼굴을 맞댄 대화가 없었어요. To go into and be able to get away from the monotony of your phone and like emails and stuff like that. And now with it all having Wi-Fi, there's really no excuse not to be on it. 이런 불안 속에 생겨난 것이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나흘 동안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서로 얼굴을 보며 말로 대화하고 노는데 편지와 메시지도 타자기나 손으로 써서 각자의 우편함으로 전달합니다. When you make a mistake and the creative writing teacher says, just keep going, you realize that whatever you put out is part of the process and that editing your life 소통을 찾는 그런 the best supportive way to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모바일 기기를 입구에 맡기고 식사하는 레스토랑이 등장하는가 하면 디지털 프리 여행 상품에 전자제품이 없는 언플러그드 호텔까지 등장했습니다. 호텔에 휴대전화가 손에 없으면 초조해지는 노 모바일 포비아가 80%, 신상털기와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증상이 75%에 이르는 미국은 부랴부랴 처방을 찾고 있습니다. Checking Facebook, checking emails as if like I'm going to get an important email at 11 p.m., right? But people do send them. 둘째가라면 서러울 모바일 대국인 우리도 이런 역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SBS 박진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소통의 단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을 마주하면서 마주봐야 돼요. 마주보고 인간에다운 그런 인간의 정을 느끼면서 눈을 마주보고 공감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그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인 주제, 처음에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소통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보다 초연결사에 훨씬 더 지금 발전된 그런 시대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초연결 사이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소통 기술의 발전의 과정에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해주셨고요. 인터넷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 만물 인터넷 시대, 그리고 만물 지능 인터넷 시대로 점점 기술 공학이 또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토피아적인 그리고 좀 긍정적인 우리가 상당히 이 어떤 문명의 이 길을 더 발전된 그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 빛과 그림자처럼 다른 면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쪽에서는 이 소통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리고 소통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 소통이 단절이 되는 이 불통이 많아지는 대화가 없어지는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기의 인간성이 이렇게 인간성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림자가 또 한쪽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는 시대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양면들을 전부 같이 좀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이거하고 연관해서 현대 많은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명의 속도의 그 빠름과 느림의 관계, 또 이 속도의 문제, 여유 문제, 기술공학의 발전과 그 인간 내면의 성찰의 문제, 또 소통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문명인과 이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스마트 빈자, 어떻게 보면 원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교수님 시작하시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그런 어떤 동물이다. 우리 그리스어로 이 준 폴리티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준 폴리티콘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 사회적 행위를 하는 존재자 이런 뜻인데 현대 들어서면서 이 개념이 조금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는 이 호모 코무니케이타스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자. 그런데 이것이 더 확장이 돼서 이게 호모 코무니코스라고 하는 의사소통하는 존재자로 재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코무니스라고 하는 코무니타스, 호모 코무니타스, 이 코무니쿠스라고 하는 소통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기서 코무니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가 원래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함께하다 내지는 나누다, 대화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현대 한쪽에서는 소통이 또는 대화가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책도 많아지고 점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불통과 불안과 초조와 몰이해와 이기주의와 이런 어떤 이 자폐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소통 단절의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언어하고 연관해서 인간이 유리병에 갇힌 파리로 이렇게 인간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유리병 안에 파리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이 아마 이런 매체의 사이버 공간 속에 그리고 또 이 정보의 미로라고 하는 그런 투명한 이 가상 공간 속에 갇혀서 진정한 소통 능력들을 상실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물음을 좀 한번 우리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렸죠. 서울에서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우리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 또 스마트폰만 보면서 이렇게 강의 듣는 이런 학생들도 꽤 많아지고 있고 애인끼리 만나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각자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눈을 맞출 줄 몰라요. 감정을 전달할 줄 몰라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런 소통들이 전혀 안 되는 우리 스마트폰의 그 기술의 그런 소통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잘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진정 소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또 형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밤이나 낮이나 깨어있을 때 오로지 사람들 거의 스마트폰 키고선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얼굴을 맞대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대화 그런 어떤 소통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지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 선생과 학생, 사회에서도 상사와 직원 사이에 전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죠? 이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서야 되는 자리,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자리, 이해와 배려, 그리고 이 대화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될,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오늘 강연 이걸로 좀 마무리 하고요.